안녕하세요. 좋은 크리스마스 이브 보내시고 계십니까? 알파군의 경제 뉴스 크리스마스 이브도 계속됩니다. 밴드에서 네이버 밴드에서요.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치시고 저희 기사 같이 보시면 더욱 유익한 시간 되실 거고요.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전체 화면으로 보시면 세로로 저희 기사를 따라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서울 경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재용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LG전자 캐나다와 1조대 전기차 부품 합작사 설립한다는 얘기고요.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은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진동영 기자가 취재했어요. 공시가 3% 오른 명동 보유세 38% 치솟아 임대료 더 뛰나. 네, 강남 지역 주요 랜드마크 건물들도 세 부담이 제법 늘어납니다. 현대차 그룹의 신사옥 예정지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 부지 7만 9천 제곱미터는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6,500만 원에서 7,400만 원으로 14%까지 오릅니다. 올해 14.6% 상승폭의 근사한 수준인데요. 국내 최고 높이 건물인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몰 부지 8만 7천 제곱미터는 제곱미터당 4,700만 원에서 4,980만 원으로 6% 오릅니다.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높은데요. GBC 보유세는 올해 473억 만 원에서 내년 563억으로 90억 18.9%가 오르고요. 제2롯데월드는 376억에서 417억, 40억, 10.8% 각각 오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년 500억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면 얼마나 부담이겠습니까? 제2롯데월드도 매월 400억씩, 매년 400억씩 내야 된다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될까요? 특히 지금 GBC 같은 경우는 건물도 못 짓고 땅만 있잖아요.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매년 500억씩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4년 동안, 5년 동안 건물이 지어질 때 계속 들어간다고 하면 2,500억 그렇게 되겠네요. 계속 보유세가 오른다면 3천억도 넘어갈 수 있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부담이 많이 되겠죠. GBC는 현대차가 보유하고 있고요. 자, 다음 기사는요.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태규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투자 내년에는 피하세요. 23일 KB금융연구소가 상가 전문 중개업체 대표 206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내년 공실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대답한 사람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상권 유형별로는 오피스 배우 상권, 주택가 배우 상권, 중심 상권 순으로 공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높았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많아져 오피스 배우 지역 시장 상권이 안 좋아지는 현상을 반영한 대답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자, 내년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내년도 투자 여건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시장으로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등을 뽑았습니다. 리테일, 상가, 호텔 등은 소비의 형태 변화, 수요 감소 등으로 여건이 가장 나쁠 것으로 보이는 자산으로 선정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삼억용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부동산 유형이나 규모 등에 따라 시장 흐름의 양극화가 발생하는 K자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34% 가장 많았어요. 시장 충격이 지속되며 완만하게 회복되는 U자형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33%로 뒤를 이었고요. 보고서는 내년에는 우량 자산에 대한 투자 쏠림이 더 심화돼 지역 입지 자산 특성 임대 현황 등에 따라 시장 상황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초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초양극화 형상이 바로 K자형입니다. K자형을 끝에 보시면 양 끝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K자형은 양극화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저희 경제도 K자형이 될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진다는 얘기죠.
노희영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변종 코로나의 신규 확진 사상 최대, 영국 3차 봉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온 그래프를 잠깐 보실까요?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유럽 전체를 보시면 2천만 명 정도 되고요. 러시아가 290만 명, 프랑스 250만 명, 영국 210만 명, 이탈리아 200만 명, 스페인 180만 명입니다. 네, 영국을 포함한 유럽은 정말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네요. 네, 저희 나라도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얘기로 와볼게요. 김영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아직 채약이 안 왔다. 미국 화이자 백신 수천만 회분 더 산다고 합니다. 화이자와 추가 개혁이 이루어지면요. 미국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 2억 명의 미국인들에게 백신을 맞힐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화이자 백신 1억 회분, 2분기에 모더나 백신 각각 1억 회분을 받기로 했습니다. 1인당 코로나19 백신을 2회씩 맞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은 현재 화이자 백신 5천만 명분, 모더나 1억 명분, 1억 5천만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화이자 추가 백신 확보 노력이 성공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대략 2억만 병을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백신을 확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화이자의 백신은 계속 팔리겠네요. 화이자 미국에 상장돼 있는 주식인데요. 주가 수익 비율이 15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진 않은 가격이니까요. 한번 보시고 투자 포인트로 한번 보십시오. 이재영 계좌가 취재했습니다. 구강모 전기차 부품 승부수 애플카의 모터 공급할 수도. LG전자에는 자사의 전기차 모터 기술력과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마그나의 사업 노하우 및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가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대량 생산 체제를 조기에 갖춰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합작 법인은 일단 마그나의 전기차 제품을 공급하며 추후 마그나의 고객사인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도 부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그나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고요. 세계 3위입니다. LG전자가 여기랑 합작사를 설립을 한 다음에 LG전자가 이 합작사에 납품하고 마그나에도 납품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아주 큰 기사거리였고요.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LG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박한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 GM 러시아 공장 인수 완료. 연산 300만 대로 쑥. 들어가서 그래프를 잠깐 보면요. 현대차 해외 주요 공장 가동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123%나 됩니다. 100%가 넘으면 100% 이상의 가동을 했다는 거니까 야근을 많이 해서 돌렸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잘 팔린다는 얘기겠죠. 브라질 114%나 됩니다. 인도 98% 많이 됩니다. 체코 94%, 미국 91%, 중국 49%. 예, 중국이 최악이었죠. 러시아는 그래도 좋은 조짐이고요. 기아차와 합치면 러시아 점유율이 2위라고 하니까 현대차 러시아에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현대차가 인수한 옛 GM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면 현대차의 러시아 내 연간 생산 능력은 30만 대 수준으로 올라섭니다. 현대차는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유가 2.5대 수준에 불과하고 인구 규모가 1억 4,60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를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으로 꼽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전기차 등록 대수가 5,000대, 지난해 7월 기준이고요. 못 미칠 정도여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이어갈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업계에선 옛 GM 공장에서 코나와 셀토스 등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가동 시기와 생산 차종을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 신흥시장에서는 아직 전기차보다는
내연 기관 차량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군요. 현대차 투자 포인트로 보실 수 있고요. 심우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증권 기술가치조 투자 명가 PTR 자산운용을 품는다고 합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무형자산 기반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PTR 자산운용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TR 자산운용은 약 9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며 기술력에 비해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허 빅데이터 전문기업인 위즈 도메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적인 기업 평가 방법록인 프라이스 테크놀로지 레시오를 PTR이라고 합니다. 지수를 주 무기로 삼고 있죠. PTR은 시가총액을 보유 특허 자산 가치 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PTR이 낮으면 기술력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PTR 자산운용은 위즈 도메인이 보유한 독자적인 특허 가치 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PTR을 산출해 펀드 포트폴리오를 꾸립니다. PTR 자산운용의 대표 펀드 중 하나인 PTR 중소형주 1호의 경우에 지난 2017년 12월 설정 이후 현재 60%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는 게 바로 무형자산입니다. 회계에서도 무형자산의 가치를 더 알아줘야 된다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기술을 갖췄다는 건 아주 좋은 거겠죠. 데이터가 돈이다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양사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 증권이 신용등급이 AA-로 올랐다고 합니다. 현대차 증권은 최근 5년 영업 순이익 커버리지를 162%로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해온 점과 최근 리테일 자산 관리, IB 부문 사업과 채권 운용 등으로 사업 기반을 다각화하며 영업 순이익 커버리지를 207%로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신평은 현대차 증권이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며 고위험 자산을 축소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2015년 1조 원을 넘었던 현대차 증권의 우발 부채 잔액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 올 9월 말에는 6,500억 원으로 줄었으며 고위험 자산 익스포저 비중도 130%로 업계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현대차 증권 순자본 비율 NCR은 500%에 달하며 잉여 자본은 6천억 원, 유동성 비율은 12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잘하고 계속 리스크 관리도 잘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현대차 증권은 지금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면 5 정도로 돼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고요. 매출도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구찬 기자가 취재했어요. 트럼프 밴드 이탈한 달러, 글로벌 환율 전쟁 포성 울릴 것이라고 합니다. 요 표를 잠깐 보시면요. 1985년도에 164.7로 달러가 최고치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플라자 합의를 한 이후에 달러가 하락을 하게 되고요. 외환 위기가 왔을 때쯤 2000년 좀 지나서 다시 달러가 고평가를 받게 되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 때쯤에 저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코로나19 팬데믹 2020년에 다시 달러가 고점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러의 행방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자들이 달러는 앞으로도 약세가 당분간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추락하는 달러를 좌시할 것인가? 블룸버그 통신은 옐런 지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의 달러 정책 혼선을 끝내는 신호라면서도 옐런의 우선순위는 경기 회복이지 환율은 주요 관심사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약달러 용인의 무게가 실린다는 얘긴데요. 미국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를 위해서는 돈을 뿌려야 하는데
이것이 달러 위상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시각입니다. 이주호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약달러와 강달러 지지 사이에서 오락가락한 것은 달러 정책의 딜레마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위안 달러 사이에서는 트럼프 밴드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죠. 달러 인덱스가 90선을 위협받으면 미국이 강달러를 원한다고 말하고 반대로 100선을 뚫고 올라갈 즈음에는 강달러가 미국을 죽인다며 구두 개입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90선입니다. 90선이면 다시 달러가 강달러를 가야 되고요. 100선까지 도달하면 다시 약달러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트럼프 밴드였을 때 얘기고요. 이제 바이든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서울경제 사설인데요. 샤워실의 바보 아십니까? 정책이 만들어낸 대출 난민. 저는 이제 샤워실의 바보라는 말이 재밌어서 이 기사를 한번 올려봤고요. 샤워실의 바보는 아주 좋은 온도로 저희가 샤워를 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목욕탕 온도도 딱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일명 골디락스라고 하죠. 찹지도 덥지도 않은 그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차가우니까 목욕물이 너무 차가우니까 아주 뜨거운 물을 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욕탕에 물이 너무 뜨거워집니다. 너무 뜨거워지니까 이제 아주 차가운 물을 부어버립니다. 다시 너무 차가워집니다. 도대체 언제 좋은 온도, 적당한 골디락스를 가지게 되는 겁니까? 이게 샤워실의 바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죠. 대출 난민들이 울며 거자 먹기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이 금융권으로 몰리면서 비정상적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 금융권 가계 대출은 금리가 10% 중후반인데도 전달보다 4조 7천억 원이나 급증하며 4년 만에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개인 간 거래 P2P 업체에 신용대출을 문의하는 사람마저 늘고 있고 일부 금융권은 건전성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부동산도 모자라 금융권에서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이를 억제하려 두더지 잡기식 뒷북 교제에 나서야 할 판이니 냉온탕에 대출 수도꼭지를 갑작스레 돌리다가 부작용을 양산하는 샤워실의 바보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